문법과 문장 독해를 한 번에 Grammar and Structure. 오늘 들어간 문장은 291번부터 295번까지. 자, 똑바로 하라고. 알겠지? 자, 시작해보자. 291번부터. 문제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흔히 보는 패턴이었습니다. 수일치를 물어보는 패턴이었으니까 이제 머릿속으로 차분하게 교재 후반부쯤 왔으면 네가 강의만 똑바로 듣고 그지? 그동안 이제 1대1로 전부 다 첨삭도 잘 받고 있으니까 뭘 묻는지도 알고 문제는 풀 수 있을 텐데 정확하게 마치 누군가에게 설명하듯이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수일치를 물어봤으니까 문장의 주어를 찾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거고 manufacturers know 하고 다시 떴으니까 이제 나오는 그렇죠. 체크해 주세요. one 하고 얘가 주어 자리에 왔네. 그래서 가장 큰 자동차 판매 그들의 자동차 판매 특징들 중 하나는 하고 이 one이 주어니까 정답 뭐가 되는 거야? 당연히 is요. 그래서 문제 자체는 뭐 아주 간단하게 풀었습니다. 해석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자동차 제조업자들은 know 알고 있습니다. 그럼 that 나왔으니까 끄는 거고요. 자, 뭘 알고 있냐? 뭐 중에 하나인데 좀 길었네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해석할 때 좀 까다로워하는데 우리가 여기까지는 많이 보지? B의 A 혹은 A의 B. 근데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죠. 이렇게가 하나의 주어인가요 지금? 쫄지 말고요. 그러니까 그들의 자동차의 가장 큰 판매 특징들 중 하나는 그래서 C의 B의 A 이렇게 온 것뿐입니다. 알겠지? 쫄지 마시고. 한 가지는 바로 자동차 판매의 특징 중에 한 가지는 is the sound of the car door. 자동차 문 소리를 열고 닫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동차 살 때 착각착각 하고 쾅 하고 탁 하고 여는 열고 닫는 소리에 의해서 자동차를 구매를 한다. 뭐 이런 정도 얘기였네요. 어려운 거 아니었고요. 292번. 이대로 계속 이어서 나오는 거였는데 일단 문법 문제 먼저 풀게요. 사실 분사구문이라고 써놨는데 더 근본적으로는 구조를 물어본 거죠. 왜? include는 동사고요. including은 동사가 아니니까 천천히 문장의 주어 동사부터 하나씩 체크해가면서 가보자. 그럼 일단 some auto executives 하고 여기가 주어가 뜨고 나서 체크 좀 해볼래? 여기 have하고 동사가 떴어. 그럼 동사 또 나오면 안 되나 하고 봤더니 체크 좀 해주자. 여기 that 하고 나서 다시 접속사가 떴으니까 동사가 또 나오는 거 오케이. 그럼 이제 동사가 또 나올 이유는 없죠. 물론 여기서 이렇게 주어 동사 이렇게 수식하면서 S2 V2가 끼긴 했습니다. 여기까지 잡아주더라도 어쨌든 동사가 또 나올 이유는 이제 확실히 없다. 그러니까 그래 분사 구문으로서 including이 들어가면 되겠지. 되니? 그래. 그래서 여기 이제 주어 동사 다 잡혔고요. 해석까지 똑바로 한번 해볼게요. 갑니다. 일부 자동차의 그런 고위 중역들, 회사의 고위직 임원들은 have a whole team, 통째로 팀을 하나 가지고 있대. 어떤 팀이냐? Focus exclusively, 뭔가 이 베타적으로 얘만 하고 있는 거지. On the sound, 소리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엄청나게 소리에만 집중을 하고 있는 그런 팀인데 그 소리가 어떤 소리야? 자동차가 만드는, 그러니까 자동차의 소음 부분만 관리하는 그런 팀을 가지고 있대요. 어떤 회사의 중역들은요. 예를 들어 뭘 포함해서 the doors, 자동차래요. 문이나 아니면 windows, 창문이나 아니면 shift and even seat cushions. 자동차의 그런 쿠션까지 되니? 이런 걸 포함하는 소음을 관리하는 그런 팀을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이었습니다. 문장 구조 좀 복잡했는데 잘 잡았니? 다시 한번 네가 한 번, 두 번 해보고 안 되면 물어봐. 계속 간다. 293번. 이것도 수일치 문제인데 맨날 똑같이 동사 자리만 물어보니까 좀 식상해서 주어 자리에 물어봤어요. 알다시피 사운드는 단수고요. 사운드는 복수니까 이번엔 거꾸로 동사를 봐야 되겠지? 동사를 봤더니 is 하고 단수 취급했으니까 정답 뭐가 되는 거야? 여기 사운드 이렇게요. 됐지? 그 다음 여기도 관계대명사 쓸래 말래 물어봤는데 너무 쉽잖아. define 하고 이미 뭐가 나왔니? 문장에 동사가 나왔네요. 그럼 동사를 두 번 생으로 쓸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관계대명사인 which가 필요하겠지. 문제는 이렇게요. 되니? 해석해보자. The sound, 소리는요, of the engines, 엔진의 소리는 not only A, but also B 이렇게 이어지는 거네. 중요한 판매 특징일 뿐만 아니라 또한 distinctive characteristic, 특별한, 뚜렷한, 단어 알고 있니? 똑바로 외워. 그러한 특징입니다. 어떤 특징이야? 그 브랜드를 define, 결정 내려주는. 그래서 자동차 엔진 소리 브롱 이런 거 듣고 이 자동차가 무슨 브랜드구나 이렇게 한다는 얘기겠죠.
되니? 해석까지 꼼꼼히 한번 해봤는데 단어들 몇 가지 조금 어려운 것들이 있었습니다. 똑바로 외워. distinctive라거나 defines라거나. 알겠지? 그래요. 자, 293번까지 정리했고요. 294번 오늘은 훅훅 넘어가는데 드디어 훅훅 안 넘어가는 게 나왔습니다. 별표 좀 달아놓고요. 어설프게 문제 풀다가 망할 수 있는 전형적인 케이스다. 무슨 말이냐면 whom은 분명히 관계 대명사로 쓰이는 애예요. 근데 that은 사실은 관계 대명사, 관계 부사, 접속사, 동격이 돼, 강조 구문에 돼 엄청나게 많은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보고 앞에 children 있고 뒤에 목적어가 빠져, with에 대한 목적어가 빠져 있지 않니? 그지? 그래서 목적어가 빠져 있으니까 whom이 답이겠다 이러면 망한다고요. 다시 한번 여기 좀 볼까? 선생님이 관계 대명사 문제가 나왔을 때 안전장치에 대해서 정확하게 세 가지 생각하라고 했는데 다시 한번 정리해 줄게. 관계 대명사라 하면 앞에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명사가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이 관계 대명사가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해 주는 거니까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관계 대명사라면 얘 문법 이름이 대신하는 명사니까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 있어야 돼요.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 글자로만 알지 말고, 알겠지? 네가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강의 똑바로 듣고 네가 자꾸 말을 해봐. 대충 글자로만 알고 있는 건 네 게 아니야. 아웃풋이 돼야 돼요. 다시 한번. 앞에 관계 대명사라는 건 앞에 명사를 설명하는 거니까 앞에 명사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 얘가 대신하는 명사란 얘기니까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서 그걸 대신한다는 얘기일 텐데, 마지막 세 번째 안전장치로 뭘 확인해야 되냐? 그러면 이 빠져있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얘가 수식하고 있는 명사를 집어넣어서 마지막 세 번째 꼭 해석을 해보시라. 그래야 관계대명사 자리가 맞는지 확신할 수 있다. 다시 한번 예전에 들었던 예문 말고 이제 다른 걸 예문 한번 들어볼게요. 봐봐. A skillful, 이거 이제 예전에 실제로 기출이 됐던 겁니다. mechanic. mechanic은 뜻이 뭐냐면 자동차 수리공을 뜻해요. was replaced by a teenager in a uniform. 문장이 좀 길죠? 그리고 which doesn't know anything about cars. 아우, 엄청 길었던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밑줄이 싹 쳐져 있었어요. 좀 긴 문장인데 한번 해볼게요. 그럼 배운 대로 해야지. 관계대명사니까 일단 첫 번째 앞에 적절한 명사가 나와야 되는데 뭐 유니폼, 위치로 설명하는 거 괜찮죠. 첫 번째 만족했고요. 두 번째 doesn't know하고 동사가 나왔으니까 뭐가 빠졌니? 주어가 빠진 게 느껴졌죠. 근데 너희 선배들이 여기까지만 보고 주어가 빠졌네 그러고 망했다고요. 관계대명사 위치 맞네. 마지막 세 번째 단계. 이 빠져있는 주어 자리에 니네가 수식한다고 생각했던 이 명사를 집어넣어서 해석해봐. 유니폼이 모른다 아무것도 자동차에 대해서. 이게 말이 되니? 뭔 자동차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유니폼이야. 말도 안 되잖아. 얘는 중간에 낀 거였고요. 사실은 얘가 수식하는 대상은 누구였던 거야? 티네이저였던 거야. 그럼 이제 알겠잖아. 사람을 수식할 때는 관계대명사 뭘 써야 돼? who 써야 되겠지. 이렇게. 그럼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뭐 해봐야 알 수 있는 거야? 해석을 해봐야 알 수 있는 거라고. 이해됐어요? 한 번 더. 관계대명사 문제가 출제가 되면 앞에 명사가 나오고 뒤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지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 그 빠져있는 주어나 목적어 자리에 네가 수식한다고 생각했던 명사를 집어넣어서 꼭 해석을 해봐라. 잠깐 필기 좀 해놓고요. 잠깐 퍼즈 버튼 누르고. 되니? 그럼 자 바로 반다. 그럼 이 문제도 언뜻 보면 바로 앞에 children이 보이고 뒤에 보면 with에 대한 목적어가 빠졌으니까 whom 이게 맞다 이렇게 하면 망한다고요. 여기 children을 이 자리에 집어넣어서 해석을 마지막 해보는 그 마지막 세 번째 단계를 해보면 말이 안 돼요. 봐봐. 이 부모님 일이란 거 애를 돌본다는 게 never been an easy job. 쉬운 일이었던 적이 없다.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들은 오늘날 face challenges.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 자, 챌린지는 몇 번 얘기했지만 도전은 두 번째고요. 어려움이라고 먼저 번역해야 돼. 아이들을 기르는데. 근데 이 뒤가 아이들에 대한 설명이면 어떤 아이들이냐? 그들 자신의 부모님은 결코 다루지 않았던
아이들이야 다루지 않았던 어려움들이야 당연히 다뤄보지 않았던 어려움들이죠. 얘는 중간에 낀 거고요. 뭘 다뤄보지 않았던 아이들이야. 이해되니? 그러니까 이렇게 빠진 자리에 놓고 해석을 해봐야 challenges란 걸 알 수 있고 당연히 사람을 설명하는 게 아니니까 정답 뭐가 되는 거야? tha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중간에 꼈던 거라고요. 이 모든 걸 뭐 해봐야 할 수 있다? 해석해봐야. 한 번 더 해석한다. 양육, 부모 역할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었던 적은 없다. 그러나 분명 쉬운 적은 없었지만 그러나 어머니와 아버지는 오늘날 어려움들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는데. 근데 어떤 어려움이야? 이거야.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야? 그들 자신의 부모님은 아마도 결코 have had to deal with 다뤄보지 않았던 그러한 어려움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직면하고 있습니다. 끝. 마지막 295번. 자, 두 가지를 한번 물어봤습니다. 두 가지 선택을 한번 해보고 그 다음 이 find를 적절한 형태로 바꿔봐라인데 시제 문제부터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즉 과거 쓸래 현재 완료 쓸래인데 또 시제 문제 아주 오래간만에 나와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거 좀 볼게요. 우리말에 없는 어법 중에 하나인 이 현재 완료라는 건 뭐 시중 문법 책에는 뭐 경험 계속 결과 완료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그렇게 접근하지 마시고요. 크게 두 가지 과거를 나타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이건 우리가 좀 많이 아는 거죠.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을 나타냅니다. 이건 소위 많이 알고 있는 거예요. 뭐뭐 해왔다라고 해석도 하고요. 근데 또 하나는 언제 특정하게 일어났다가 아니라 막연히 언제 일어났다. 그래서 막연한 과거를 나타낸다. 그래서 막연한 과거를 나타내서 그래서 지금은 어떻다라는 뉘앙스가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과거를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다시 한번 현재 하려면 뭘 나타낸다? 과거. 다만 현재와 연관성이 큰 과거예요. 그래서 이 현재 완료 have pp 모양을 쓸 때는 특정 시점으로는 쓸 수가 없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특정 시점, 어떤 시점이 아니라 시간의 흐름을 나타낸 거고 특정하지 않고 막연한 과거를 나타내기 때문에 다만 특정 시점 앞에 이런 표현들이 들어가면 쓸 수 있죠. since라거나 for라거나. 왜? since는 뭐뭐한 이래로라고 하면서 시간의 흐름, for도 마찬가지 뭐뭐하는 동안 그러면서 시간의 흐름을 나타내기 때문에 되니 이런 표현들과 함께는 쓸 수 있게 됩니다. 근데 이런 표현들이 없다면 특정 시점은 단독으로는 쓸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한번 현재 완료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시간의 흐름.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뭐 해왔다라고 해석을 하고요. 다시 한번 뭐라고 해석한다고요? 뭐뭐 해왔다. 그게 아니면 막연한 과거. 그냥 뭐뭐 했다인데 지금 뭐뭐 했다. 아니, 과거에 뭐뭐 했는데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친다. 알겠지? 그래서 총정리하자면 과거는 과거인데 현재와의 연관성이 큰 과거다. 되니? 이렇게 정리를 해놓고 다시 여기를 보면 형광펜 1980년대 이래로 시간의 흐름이 느껴지지? 그러니까 여기는 당연히 정답이 현재 완료가 되는 거지. 만약에 여기에 in이 들어가서 1980년대에 하고 특정 시점이 들어갔으면 정답이 그냥 단순 과거가 되는 거야. 알겠지? 다시 돌아와서 여기 답은 나왔고요. 그 다음 그럼 여기 이제 이미 주어 동사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뭐 딱히 동사를 또 쓸 자리는 아니고요. 그지? 그럼 이제 이건 동사 자리가 아니니까 find는 잘못됐고 그럼 이제 능수동을 판별을 해봐야 되겠지? 구조 다음에 능수동을 판별하는 거니까. 왜? 동사에 밑줄이 쳐져 있으면 선생님 늘 얘기했잖아. 한번 정리해볼까? 구조 확인하고 수일치 확인하고 그 다음 능수동 태 확인하고 그 다음 마지막 네 번째 시제를 확인해야 되는데 구조상 이미 동사 자리가 아니야. 그럼 얘네들은 바로 아웃이고요. 그럼 하는 건지 되는 건지 바로 태만 판별하면 되는 건데 항상 능수동 태는 뭐 잡아라? 대상 잡아라. 그럼 대상이 gas네 gas. 됐어요? 그 오존층을 파괴하는 gas가 대상 잡았어? 발견해? 발견돼? 발견돼? 그러니까 found죠. 되니? 자 이렇게 바꿔놓고 해석해보자. 시작합니다. 자 1980년대 이래로 정부들은 대응을 해왔대요.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대응을 해온 거야. 뭐로 대응을 했냐? 국제 조약인 몬트리올 프로토콜로 대응을 해왔는데 그 몬트리올 프로토콜이 뭔데요? 그게 뭐냐면 banning, 금지하는 겁니다. 오존층을 파괴하는 가스를 금지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스가 발견되는 건데 어디서 발견되는 가스야? 스프레이나 캔이나 아니면 냉장고 등에서 발견이 되는. 알겠지? 자, 이렇게 해서 295번까지 정리를 해봤는데 뭐 맨날 똑같은 얘기지만 복습 항상 똑바로 하시고요. 알겠지? 교재 이제 후반부에 가고 있으니까 진짜 완벽하게 아웃풋이 되는지까지 꼭 확인하자. 다음 강의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